요거를 좀 마무리를 좀 더 하고 제가 다음 진도를 좀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진행했던 273강 마무리 좀 더 하고 274강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한 세 개의 사주는 모두 사회궁에 있는 비겁과 나는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나한테 그 활용권을 주더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표현을 하자면은 지난 시간에도 표현했지만 뭐죠? 부자들 사이에서 나는 부자 안 될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 너가 우리 회사 운영해, 내가 너한테 돈 줄게,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멧돼지에 대해서 비유를 했죠. 북한산에 가면 멧돼지 막는 펜스가 있는데 그 펜스라는 놈이 이렇게 낑낑 밀려 그러면 죽어도 그 멧돼지의 습성을 이용한 거예요. 이게 밀기만 하면 절대 안 열려. 그냥 뒤로 슬슬 물러나면 문이 슬슬 열려. 힘 빼니 열려. 우리 인생도 어떻게든 막 밀고 가려고 하면은 절대로 진도가 안 나가는데 그냥 내려놓으니까 스르르 열리더라. 어떻게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길을 썼는데 안 갔는데 에이씨 안 되면 어때? 그냥 뭐 초연해지지 뭐. 마음을 비웠더니 그게 스르르르 이루어지더라.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했는데 행복해지지 않았는데 굳이 행복에 대한 집착을 버리자 했더니 행복해지더라. 뭐 이런 느낌 같은 게 비운이 채워지다 같은 운입니다. 비슷한 걸로 제가 응용을 좀 해볼게요. 밑에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보도록 하는데 좀 아이러니한 구조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사실 명리학 이론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서 재밌는 부분들인데 이런 사례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블로그에다가 우린 서로 생각이 달라 라고 하는 주제로 예전에 한 3, 4년 전에 글을 썼던 내용인데, 자 여기 일주고 이게 월주입니다. 이 사주가 여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육친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신금과 정화는 나와 관성의 관계, 나와 편관의 관계이고, 지지에서 나는 미토적 인성과 이 정화는 축토적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회의 생각은 축토인데 나의 생각은 미토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제가 사주를 볼 때 사주의 구도는 이게 8칸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거를 좀 더 리얼하게 그림으로 그리자면은 마치 사주의 세계는 이러한 세계를 살고 있는 이러한 나라는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즉 정축의 세계를 살고 있는 신미라는 나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축이라는 세계를 살고 있는 그 안에 신미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봐야겠죠. 축토니까 축축하고 깜깜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는 따뜻한 생각을 가진 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축축한 세상을 살고 있는 뜨겁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에리어가 훨씬 큰 거예요. 월지가. 월지는 사회고 일지는 나의 개인 정체성이고 이렇게 보는 거니까. 물론 이 사주 8개는 모두 나이기도 하지만, 세상이 나를 평관으로 책임져 주겠다, 다스리겠다, 내 말 들어라 하고 있고요. 이건 축토죠. 이거를 만약에 육신적으로 남녀관계로 비유를 해보자면 이 정축은 내가 다니는 직장 조직일 수도 있는데 내 배우자일 가능성도 논할 수 있죠. 내 배우자와 나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런 경우가 상호 의존 관계인데 서로 충돌하고 있는 애석한 관계입니다. 상호 보완 의존 관계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정축이라는 남자는 축토 땅에서 정화를 밝히니까 엄청 힘들어. 어디서 화에너지의 기반 인프라가 필요해. 어딘가에서 화에너지를 공수받아야 돼. 지금 축토라고 하는 추운 땅에서 지금 정화를 밝히고 있다 보니까 에너지 고갈나게 생겼고, 에너지 고갈나면 인묘된다고. 그런데 보니까 마음이 따뜻한 여자를 만나서 이 마음 따뜻한 여자의 마음으로부터 정화의 에너지를 얻고 싶은 거야. 자, 두 번째, 이 신미라고 하는 나는 미토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미토가 안에 편관이 들어서 겁나 뜨거워. 그래서 좀 시원한 뭔가를 찾고 싶어 했는데 이 남자가 시원한 남자야. 게다가 미토에는 뿌리가 없는데 축토 속에는 금의 뿌리가 가득히 들어있어. 그렇게 되면은
나 정충이라는 남자한테 의존하고 살고 싶어요. 내가 머물 자리가 생겼어요. 즉 서로를 필요로 해. 서로를 의지해.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의지하는데 문제는 서로 생각이 달라. 생각이 달라. 나는 너가 필요하고 너는 내가 필요해. 근데 서로 맨날 싸워. 생각이 달라서. 북한에는 천연자원이 많고 남한에는 천연자원은 한 톨도 없지만 고등인력이 많어. 둘이 합치면 너희들의 자원과 우리의 인재를 합치자. 근데 둘이 왼수야. 둘이 왼수야. 이런 아이러니한 관계인 거죠. 이런 관계가. 자, 이런 형태를 또 다르게도 한번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둘이 서로 대결 구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냐면은요. 한번 이런 거를 보죠.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몽골 제국이 11세기, 12세기, 13세기에 유럽 정벌과 아시아 정벌을 할 적에 보도록 하죠. 몽골족들은 농경민족이 아니라 말 타고 다니던 그 종족들이라 말 타고 기동전을 벌이는 데는 아주 특화되어 있는데 그 몽골 기병들한테 한 가지 젬병인 게 있었습니다. 바로 성을 공략하는 공성전에서는 아주 젬병이었습니다. 특히 산악지역 누비고 높이 쌓은 성을 부시는 데는 아주 젬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몽골 기병이 송나라를 점령하는데 정말 모진 애를 써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송나라는 이 중국 송나라는 높은 성을 쌓아가지고 그 몽골 기병대를 막았고 몽골군은 말타기 전략을 쓰면서 어떻게든 산전수전 겪으면서 그 성을 공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환경이 벌어지냐면은 몽골 군대가 송나라의 공성전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송나라를 싸우고 송나라의 공성전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는데 바로 그 몽골군이 야, 저 송나라의 축성 기술하고 저 송나라의 성벽 부시는 방법 다 가지고 와. 그래서 송나라가 쓰는 공성 무기들을 다 배워가지고 와서 그걸로 유럽, 아랍 제국 점령할 때 성이라는 성은 다 깨고 다닙니다. 막 투석기 갖고 와가지고 기병대가 투석기를 갖고 와. 투석기로 막 성을 다 깨부죠. 왜? 송나라랑 싸울 때 송나라의 방법을 배워왔거든. 송나라의 방법을. 이런 거죠. 아이러니한 거는 2차 대전 당시에 일본군은 세계 최초로 항공모함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전함끼리 포격전이었는데 항공모함에서 항공기를 날려가지고 배를 잡는 방식을 최초로 상용화시킨 그래서 아주 대박을 터뜨린 나라인데 그러고 나니까 바로 미국이 받아칩니다. 오, 이렇게 싸운다 이거지? 알았어. 우리도 너네처럼 항공모함을 주력으로 이용을 할게. 이제 어차피 전함도 다 침몰했겠다. 남은 게 항공모함밖에 없으니 우리는 항공모함으로 싸운다. 그래서 일본이 쓴 밥을 그대로 되받아서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항공모함을 모조리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뭐야? 상대와 경쟁을 통해서 투쟁을 통해서 배운 방법을 내가 써먹다입니다. 내가 써먹다. 이게 어떤 환경일까요? 어떤 비폭력 평화운동을 하던 사람이 과격 폭력분자들과 싸움을 했어. 그래서 이겼어. 이기고 나서 그 폭력분자들의 폭력 무기를 다 자기가 가지고 와서 자기가 총 쏘고 다녀. 자기가 총 쏘고 다녀. 내가 어떤 그 가족한테 주먹질하는 부모한테 살았어. 엄마와 자식을 좁혀낸 아버지 밑에서 아이씨 내가 크면 저런 개새끼 안 될 거야 이러면서 컸는데 자기가 컸는데 그런 개새끼가 됐어. 아버지한테 맞고 자랐어? 난 이런 아버지가 너무 싫어. 그래서 어릴 때 아버지하고 몇 번 싸우고 가출하고 부딪히고 충돌했어. 그랬는데 지가 커서는 그 아버지가 돼. 어차피 같은 사주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주에서 악역을 맡은 인자도 바로 나의 인자예요. 분리가 됐을 뿐이야. 그냥 주체가 분리가 됐을 뿐이야. 폭력적 인자가 내 안에 들어있었어. 내가 발휘하느냐 타인이 발휘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야. 만약에 그 사람이 고아로 태어나서 혼자 살았으면은 어떤 아버지라는 존재가 나를 때리지 않고 자기가 자신을 스스로 자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아니면 뭐 지나가는 멧돼지가 나를 치든가 뭐 하늘에 돌멩이가 나한테 떨어지든가 그 인자는 나한테 떨어지기 마련이야. 근데 그 역할을 아버지라는 사람이 했다고. 그러면 그 인자가 나한테도 있다고. 그 아버지가 바로 나의 분신이고 내 무의식에서 튀어나온 사람이니까.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아버지처럼 변할 수 있다고. 그거를 인지를 해야 되는데 나는 아버지같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아버지같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아버지의 폭력적 인자를 내 무의식 속에다가 꾹꾹 숨겨가지고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을 거야. 우리 가족에 폭력이 있었다는 거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면은 무의식 속에서
대제된 에너지는 내 의식의 관리 범위 밖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고. 자, 내 의식의 울타리 밖에서 활동을 하는 애들은 내가 의식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에너지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조숙하고 현숙한 여자야. 그래서 나는 현숙한 여자야. 나는 절대 나쁜 짓을 하지 않아. 어디 가서 몸을 팔지도 않고 남자한테도 꼬리치지 않고 나는 아무하고나 자지 않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 인자가 내 안에 들어있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랬더니 통제력 밖에서 자꾸 작동을 하게 술만 먹으면 개가 튀어나와가지고 옆에 이상한 남자가 누워있고 막 나이트클럽에만 가면은 내가 뭔가에 홀려가지고 막 새벽 몇 시까지 놀다가 막 그런 일을 하고 다음에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왜 이런 거야 하면서 우울증에 빠지면서 막 자기 학대를 하기 시작하고 이런 모습 자체는 내 안에 있는 인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이런 형태의 사주에서 내가 보통 이런 사주는 시간이 지나면은 정축이 너무 미워요. 정축과 나는 너무 생각이 달라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축 역시도 나야. 사회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나의 주력 성분이야. 내 주력 성분이야. 이런 경우는 보통 이건 내분, 에너지적 안에서 내분이 일어난 거고 그 내분이 나하고 너를 분리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때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폭력적으로 대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도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죠. 비슷한 경우들 한번 볼게요. 이런 경우들 한번 볼까요? 임수와 개수가 있는데 개수는 상관을 쓰던 사람이었고 나는 편인을 쓰는 사람이었어. 자, 그러면 사회에 상관 쓰는 사람들한테 야, 니들 상관 똑바로 써 하는 일이 나죠.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야, 너 상관 쓰지 마. 너 상관 쓰지 마. 이러겠죠. 나 허락받고 써. 그러고 있죠, 지금. 내가 해주는 대로 너는 상관 움직여. 지금 이게 금극목이잖아. 나의 편인적 아이디어와 기획으로 사회에 있는 상관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계묘가 이상한 짓 하면 야, 너 상관 짓 하지 마. 그래 놓고 지가 상관으로 돈 벌어. 이렇게 되면은 어떤 상황도 벌어질까요? 만약에 내 형제가 내가 만약에 이게 남미에 살고 있다. 남미 에콰도르 막 콜롬비아 이런 데 살고 있어. 내 형제가 마약을 재배해가지고 막 팔고 있어. 야, 너 마약 피우지 마. 씨. 나 경찰이야. 너 마약 피우면 내가 다 잡아갈 거야.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내가 그 마약단 소탕하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 그 밭을 내가 경영해. 야, 내가 팔아줄게. 넌 재배해. 내가 팔아줄게. 그래서 내가 돈 벌자. 이런 형태로 나와 있죠. 자, 내가 계묘라는 사람의 상관을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데 그 상관성을 꺼내서 내가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돈까지 벌어 갈 수 있다. 이런 형태로도 볼 수 있죠. 이게 더 아이러니할 수도 있죠. 이게만 임신이 아니고 이민이면 어떻게 될까? 이민. 여기가 만약에 계묘가 아니라 이민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 아예 도식을 시켜버렸지. 내 앞에 있는 임인이의 식신을 야, 너 그거 하지 마. 하지 마. 그래 놓고는 야, 그거 내가 할게. 넌 하지 마. 너는 마약 재배. 내가 팔아서 돈 벌게.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꼭 어느 곳에 예를 들어서 무슨 특산물을 팔고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는 특산물 팔지 마. 그러더니 자기가 가게 내가지고 대신 나만 팔 수 있어. 나한테 물건 갖고 와. 내가 그거 팔아줄게. 만약에 내가 못 팔게 되면 너희들도 장사 못해. 이런 형태로도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좋으냐 나쁘냐의 개념을 떠나서 이렇게도 활용될 수 있고 아니면은 여기 있는 상관들이 잘 되도록 돌봐주고 퀄리티 높게 컨트롤을 해주면서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돈벌이까지 함께 해서 함께 나누는 구조도 될 수 있어요. 예,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좋게도 쓸 수 있고 나쁘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사주라도. 제가 전에 한번 조주빈 사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 있죠. 인터넷에 보면은 각종 범죄자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의 사주들이 종종 이제 많은 분들이 유명인 사주풀이, 범죄자 아무개 해가지고 막 연쇄 살인범 유영철 사주, 이러니까 유영철이다, 이러니까 살인범이다, 이러니까 조주빈은 쓰레기다 해가지고 사주풀이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그럼 그 사주와 동일한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다 살인범이고 성폭력자이고 성착취자일까? 아니라는 말이죠. 동일 사주 가진 사람 중에서 그렇게 활용한 사람이 그 사람은. 쉽게 말해서 조주빈 사주는 제가 예전에 한번 푼 적이 있는데 조주빈 사주는 연주를 착취하고 있는 월주를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형태의 사주예요.
연주의 여자를 착취하고 있는 월주의 비겁들을 니들 그러지 마라고 할 수 있는 사주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는지 더해라 하는지는 일주맘이야. 그러니까 그 사주는 결국 성 착취하고 있는 그 사주는 연주가 피해자고 월주가 포주라고. 그리고 그 포주를 관리하는 게 일주인 나라고. 그래서 연주를 극하는 월주, 월주를 극하는 일주라는 형태로 돼 있어. 재밌죠? 그러면 월주가 나쁜 놈이면 내가 그 나쁜 놈들한테 너들 그러지 마라고 해야 되는데 해. 그리고 돈 갖고 줘. 돈은 나한테 갖고 와. 돈은 난. 그래서 조주빈의 수법들이 어떤 수법이에요? 중간에 성착취하고 싶은 남자들한테 너가 가서 이 여자 옷 벗겨. 너 가서 촬영해. 너 가서 이 여자 노예로 부려. 그리고 그 동영상 다 갖고 와. 너 내 말 안 들으면은 내가 너 신고해 버릴 거야. 라고 중간 포주들을 이용하는 형태죠. 되게 고등한 포주 형태죠. 고등한 포주. 착취자의 착취자를 착취하는 형태란 말이야. 피해자의 착취자를 또 착취하는 형태. 그런 형태가 누구야? 어떤 사람이 불륜을 일으켰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확 신고할 거야. 그럴 수도 있는 사주라는 거죠. 근데 그게 경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단속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못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조종해가지고 자기가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하느냐. 조주빈은 그 사주를 그런 용도로 쓴 거지 동일한 사주 가진 사람이 다 범죄자가 아니다. 범죄를 막는 사람도 될 수 있다. 유영철 사주는 시대의 범죄자, 백호, 괴강 장뜻 들어서 도둑놈이다 그러는데 아니야. 저 강력범 형사들 사주 봐. 죄다 백호 괴강 깔렸어. 그러면 강력범 잡는 형사들도 다 깡패 도둑놈 살인자게? 아니야. 깡패 도둑놈 살인자하고 강력범 형사 사주는 똑같아. 국가고시 합격하면 형사고 국가고시 합격 못하면 깡패라고.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유영철이 전과 14범인가 되는데 그중에 10몇 범이 뭘로 걸린 거냐면 경찰 사칭죄로 걸린 거예요. 유영철이 경찰이 되고 싶어가지고 경찰 시험을 봤는데 생맹이야. 그래가지고 경찰이 못 됐어. 그랬더니 경찰 사칭 범죄를 일으켜 난 경찰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 사주와 정신과 환자 사주가 거의 비슷하고 허리 부러진 사람과 허리 부러진 사람 고쳐주는 정형외과 의사 사주가 비슷하고 암 환자 사주와 우리나라 최고의 암 환자 수술 권위자 1위의 사주가 똑같은 암 환자 사주라고. 비슷한 사람들이 논다. 이런 개념으로 보세요. 그래서 저는 사주를 보고 선악을 구분하는 것은 무모하다. 동일한 사주자가 다 범죄자가 아니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조심해라 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형태의 구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대칭하는 구조죠. 이것도 한번 보세요. 요거는 관을 가진 비견을, 비견이네. 관을 가진 비견을 내가 제살했죠. 너희들 그러지 마. 너희 평관 그러지 마. 평관 그러지 마. 그래 놓고 지가 관차죠. 그쵸? 그러면 뭐 하면 좋을까? 저기 우리 쿠바의 카스트로. 그 쿠바의 어떤 독재자들한테 너희들 독재하지 마. 민중을 위해서 독재하지 마. 우리가 민중을 위한 세상을 만들 거야. 해서 식신제살 해놓고 지가 독재하죠. 지가 독재하잖아. 그럼 이런 사주가 만약에 지도자다. 이렇게 보면 돼. 이 사주가 만약에 여성해방운동 하잖아요. 여성해방운동하면은 그래 놓고 지가 자기네 집에서 여자 때릴 그런 느낌 같은 거죠. 그 톰 행크스가 나오는 그 톰 행크스가 그 막 미국을 막 종주해서 달리는 영화가 있는데 포레스트 검프. 톰 행크스가 나오는 포레스트 검프에 보면은 그 장면이 나오죠. 포레스트 검프와 인연을 맺고 있는 여자와 만났다 헤어졌다는데 어느 날 히피들의 운동하는 곳에 가서 옛날 여자친구를 만나. 근데 그 옛날 여자친구는 그 여성해방운동을 하고 있는 조직의 강경 멤버야. 근데 그 강경 멤버의 대장이 그 여자친구의 남친이야. 그러니까 여성해방운동과 전쟁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그 남자가 안 보이는 데서 여자친구를 막 때려. 그래가지고 포레스트 검프 이런 녀석이 다 있어. 싸우는 장면들도 나오죠. 자, 이런 요소가 아이러니죠. 내가 식신제사를 해놓고는 내가 너희들 이거 하지 마 그래놓고 자기가 그런 관을 가져오다. 이거는 식신제살로 사회의 관을 두드린 다음에 그 관을 내가 활용하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죠. 아이러니하죠. 충하면서 상대의 에너지를 내가 가지고 오는 구조죠. 어떤 면에서는 버리니까 얻었다. 이렇게 해서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상대를 못하게 해놓고는 자기가 한다. 이렇게도 되는 거죠. 이 말도 맞잖아. 상대는 못하게 해놓고 자기는 한다. 아까 그 스님 사주도 그렇게도 말할 수 있죠. 야, 너희들 스님인데 왜 돈과 명예를 밝혀. 그래 놓고 자기가 돈과 명예를 찾아. 그게 버리니까 가진 것도 되지만 너희들 하지 마.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내가 돈과 죄를 가지고 있네. 약간 이런 느낌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형태를 구조 보면 사주가 이런 형태로 다 돼 있으면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사주는 내가 내 앞에 있는 간목의 상관을 상관 쓰지 마, 상관 쓰지 마, 상관 쓰지 마 그래놓고 오중기토는 자기가 활용하고 있는 구조라고도 볼 수 있죠. 꼭 이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집안에서 언니가 유흥가에 가서 돈을 벌고 있는데 언니 유흥가 가지 마, 유흥가 가면 내 죽어버릴 거야, 머리 잘라버릴 거야 그랬는데 그 언니가 번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거죠. 웃기죠. 아이러니죠. 하지마 그래놓고 오중기토 오화의 결과물인 재성은 내가 없어 나가지마 그래놓고 번 돈은 나한테 갖고 와, 내가 쓸 거야. 이런 느낌 같은 좀 아이러니한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사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 강의를 274강의 본 내용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274강의 본 강의는요, 진로 상담, 비겁을 위한 사업을 일으키는 사주. 그래서 오늘 사주의 주인공은 18살 이 사주입니다. 18살 우리 고등학생 사주고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진로 상담을 했던 내용에 이 학생, 제가 이제 사주 상담 때 강의를 하는 내용들이 대체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제 마음속에 감동의 울림이 울리는 사주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끔 화가 나는 사주들도 어쩌다 한 번씩 있는데 그래도 저한테 오시는 상담자분들은 다들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고 저하고 코드가 맞고 저하고 또 진동수가 맞아서 인연이 맞아서 오신 분들이라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정말 그래서 저는 나는 복받은 명리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그때 이제 무명 명리가였을 당시에 그때는 제가 운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제가 운이 되게 안 좋았을 때는 저한테 상담 맡기시는 분들도 운이 다들 안 좋았어. 그래서 상담 내용도 참 사회 밑바닥에 어렵고 힘든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런 내용들. 내가 남자를 여러 명 만나고 있는데 이 남자는 밤에 섹스를 잘하고 이 남자는 돈을 잘 버는데 나 누구랑 결혼할까? 이런 내용들. 나 이 남자랑 자고 결혼은 이 남자랑 하고 싶어. 이거 그래도 돼요. 그러면 이거 뭐라 그래야 돼? 막 이런 상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되게 원초적 상담들이었죠. 되게 고민되는 원초적 상담들이었는데 거기서 중도를 유지하느라 참 힘들었다고. 세상이 이렇구나. 그런데 요즘에는 운이 좋은 사주가 오니까 저도 즐거운, 상담하면서 저도 즐거워. 나도 기뻐. 내가 감동이 밀려와. 감동의 쓰나미가 오는 사주들. 이 사주입니다. 한번 이 사주를 같이 보도록 하죠. 이 사주를 보면은요, 이런 내용을 한번 하죠. 우리 명리 상담을 할 때 무서운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분명 이 사주를 보면 무서운 말을 많이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주 보면은, 이 사주 크면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 무슨 말이 나올까요? 대부분의 경우 군겁쟁제가 심하게 걸려서 거지가 되고 남 퍼주다가 가겠군. 남한테 돈 퍼주다가 번 돈 다 날리겠군. 사람 조심하고 사람 믿지 마시오.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과연 그럴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 아주 흔한 클리셰인데, 자식이 태어났는데 신탁을 받았어. 그랬더니 신이 이렇게 얘기해. 그 자식이 네 죽인다? 그래서 아버지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얘 강에다 버려. 강에다 버려. 죽여! 그랬더니 유모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둥둥 떠내려 보냈더니 걔가 다른 나라 왕궁에서 입양이 돼가지고 그 나라에서 왕자가 돼서 그 나라의 장군이 된 다음에 커가지고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나 죽이고 내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가져가. 안 버렸으면 됐잖아. 안 버렸으면 왜 버려가지고 왜 적국의 장군이 돼서 오게끔 해. 되게 웃기잖아요. 신탁을 받았더니 이 아이가 크면은 너를 죽이고 네 부인을 부인으로 얻어갈 것이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주에 애군이 있어서 그거 피하려고 애군을 불러와요. 이 사주를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사람 믿지 마. 돈 나누지 마. 동업 불가. 사람들 멀리해. 사람들이 다 도둑놈이야. 네 돈 뜯어갈 거야. 너 돈 벌면 숨어. 너 혼자 써. 남들한테 돈 벌었다고 얘기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주는 다 뺏겨요. 일명 당신의 자식이 커서 당신을 죽이고 부인을 취할 거요. 얘 죽여! 안 버리면 되는 거야. 이 사주 마찬가지예요.
비겁을 멀리하라. 사람들이 다 네 돈을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람을 멀리하고 절대 형제 가족들한테 돈 안 빌려주고 그러면 강제로 뺏겨요. 강제로 뜯겨요. 그럼 이런 사주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비겁을 위한 사업을 일으켜주면 돼요. 비겁을 위한 사업을. 그래서 이 사주의 핵심 코드는 뭐냐면은요. 비겁과 재성의 소통자 역할을 하는 임목식신이에요. 비겁과 식상의 소통자 역할이에요. 만약에 이 사주에 식신이 없다면 내가 어떤 불로소득을 얻거나 어떤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재물을 갖게 되면서 사회의 사람들이 야 그거 네가 번 것도 아니잖아 우리랑 나눠 쓰자 라고 해가지고 정말 재성을 다 내줘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사회궁의 재성이 이렇게 강하면 사회적 재성인데 이렇게 시주 개인궁의 재성이 강하면 개인적 재성이에요. 그리고 인생 중후반에 벌게 되는 재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되게 영적인 분이셔서 저도 참 좋았는데 어머니한테 이 아이는 앞으로 커서 사회의 비겁들을 위한 큰 사업을 벌려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게끔 해주는 큰 사업을 벌릴 아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사람들을 멀리하고 자기 혼자 돈 벌려고 하게 되면 가진 돈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이중적 사주입니다. 다른 명리가들한테 가면 혹시라도 군겁쟁제가 심하니 남을 멀리하고 사람을 멀리하고 돈 벌었다고 소문내지 말고 혼자서 꽁꽁 자기 거 숨기고 있으라라고 얘기를 듣게 될 텐데 그거 마법이니까 절대 그 말에 개의치 마십시오. 이 사주는 사회의 비겁을 위해 큰 돈을 벌게 해주는 사주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주를 보다 보면 머릿속에 뭐가 제가 영감이 되게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저도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명리 공부도 하시면서 세상사의 많은 이야기거리들을 함께 공부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려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국영수는 싫어했는데 역사, 세계사, 한국사, 그 중에서 특히 개인적으로